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구도로 보는 칼럼은 아마 처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어디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안 떠드는데, 제 뭐, 체험한 반응이나, 뭐, 제가 본 뭐, 정보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이 평양과 평택을 핵기지로 만들어서 중국을 치려고 그러는구나. 뭐,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방한 앞두고 미국 쪽에서는 메시지가 큰 줄기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케빈 킴, 이 국무부 차관보, 이 동아시아 전략 브레인입니다. 이 케빈 킴이 미 대사 대리도 부임해 오면서 임진각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준비한다. 그쵸? 김정은과 만남을 준비하니까 이 부랴부랴 이 케빈 킴을 보냈겠죠. 이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보낼 이유 없거든요. CNN 측은 임진각의 한 카페를 방송 촬영용으로 예약해 놓았다. 그리고 이 판문점도 지금 이거 판문점 얘기로 나왔는데 이 동아일보에 이거는 트럼프 김정은 탐색 유엔사 판문점 비워둔다. 이 에이펙은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 왜 이 유엔사하고 판문점 이거 지금 비워놓겠습니까?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판문점하고 유엔사를 지금 비워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트럼프는 G20 정상회의 참석자 일본 방문한 뒤 32시간 만에 한국에서 이 김정은이를 만났다. 그래서 이 케빈 킴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면은 케빈 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를 지금 임명할 것을 알려줬고 이 준비한다. 굉장히 지금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이 긴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 김정은은 지금까지 트럼프한테 비핵화를 강요하면 안 만나겠다. 비핵화만 얘기하지 않으면 만나겠다. 한마디로 이 지금까지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 무기들은 인정해주고 동결로 가자. 이게 지금 이 만남의 선 조건이군요. 물론 핵무기를 동결로 했다 해가지고 핵무기를 인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일단 만들어 놓은 거를 인정을 해서 그걸 조사해서 뭐 10년이나 20년 차 아주 길게 보면은 계속해서 없애가겠다. 뭐 이런 것도 동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핵무기 갖고 있는 거를 범세계적으로 인정이 돼 있잖아요. 인도나 파키스탄에 핵사찰 들어간다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핵무기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동결을 선언하려고 해도 핵사찰은 가야 되죠. 핵사찰을 해서 어느 정도 무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동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만들지도 모르는데 동결 선언했는데 그럼 계속 만들고 있어. 이거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핵동결이 반드시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동결한다는 얘기는 미군이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은의 핵시설을 다 뜯어본다는 얘기죠. 다 뜯어봐서 여기까지 진행했구나. 그럼 뭐 핵무기가 뭐 미사일이 뭐 지금 150기 뭐 어쩌고 하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김정은에게 이 돈을 주면서 동결이니까 김정은은 그 돈 가지고 핵무기도 만들면 안 되죠. 그 돈 가지고 김정은은 이제 경제 개발해가지고 지민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 평양이나 이 북한 핵시설에 들어가서 관리도 하면서 또 협상을 해야 되죠. 이걸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없앨 건가? 그게 핵동결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사실은 이제 이재명도 그렇게 얘기하고 송영길 대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동결 얘기를. 근데 핵동결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쨌든 김정은이가 미국까지 날려버릴 핵무기는 없다고 봐야죠. 그거는 이른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그건 없애겠지 이번에. 핵동결 해주는 대신에 워싱턴까지 쏠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없애겠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언제든지 서울에다가 핵을 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이거 답 안 내주면요, 그럼 우리 뭐 NPT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핵무기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근데 지금 그거를
미국이 지금 대안을 내고 있는 게 평택을 미국령 군사 핵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미디어치가 계속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289이 10월 1일부터 순환근무 정상화 체계에서 가족 동반 주둔구를 대폭 늘리며 복무기간을 2에서 3년 연장한다. 디펜스 뉴스는 지금 저희 미디어치가 따로 보도를 했는데,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부 기지들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북부 기지들은 최전방에 나가 있잖아요. 그럼 북부 기지들은 전투부대야. 그럼 언제든 김정은 애들과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족을 들이박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캠프 KC에 있었는데 이쪽 북부에 이 이른바 503, 506 전투보병, 전투포병, 전투기갑부대 등등을 지원하는 지원부대인데, 이거는 실제로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이거 앞에서 막아야 되니까 왜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이 1년이냐. 가족을 어디다 때려 눕는가. 가족을 저기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저쪽에다가 뭐 문산 쪽에 가족을 때려 넣을 수 있겠어요? 미국 가족을? 언제 전정부를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1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미군 복무기간을 사실상 가족과 함께 6년으로 간다는 얘기는 캠프 험프리스 평택으로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이 발상이. 이게 의정부에 있을 때는 안 돼요,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북부는 이제 하지 않고, 북부는 뭐 앞으로 계속 안 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만 여기다가 최대 6년을 가족과 함께 만드는, 한마디로 미국령 군사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족 수용 준비를 하는데, 일단 제일 필요한 게 학교야, 얘네들은. 미국 가족이 들어오려면은 미국 학교가 들어와야 돼. 최대 4년이 걸릴 것 같다. 학교, 뭐, 병원은 뭐, 우리도 괜찮은데, 이 학교 들어오는 게. 이거 아마, 그러면 지금 현재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족 동반 주둔군이 들어오면 10만 명에서 거의 20만 명 가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이 평택, 이 캠프 험프리스에. 여기에 이제 미국 국제학교 들어오면은, 막 한국 그 사람들 난리가 나겠지. 여기 가족들 보내려고. 그럼 아마 뭐 예외 조항으로 또 뭐 한국인도 입학시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20만 명의 평택 군사도시에 또 그 주변에 아마 한국의 뭐 분당이나 이런 급들 도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그리고 막 이쪽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지. 한국 애들 일로 들어가려고 환장하겠지. 학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그 동두천도 마찬가지인데 20만 명 정도 미국 가족이 주둔하는 군사 도시면요. 거기에 역시 20만 명 이상의 한국인 일자리가 생겨요. 그 도시 안에. 그 뭐 군무원 등등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거의 막 괌처럼 이제 미국인들과 같이 한국인들이 같이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쏜다? 미국인들 2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평택인데 서울에다가 핵무기를 쏜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 플러스 미국인들 20만 명을 죽이려고 쏜다 해서, 막 김정은이 평양에다가 핵무기 한 100개 날려버리겠죠. 그러니까 평택이 미국 도시가 되는 순간에 김정은이는 한국에 핵을 못 쏩니다.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정도 자국인들 20만 명을 어쨌든 김정은이 사정거리 안에다가 쓸어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요구 안 해도요, 미국 애들이 여기다 핵 갖다 놉니다. 평택이나 오산에다가 김정은이가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살벌한 핵무기 몇 개 갖다 놔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쏘려고 움직이는 순간 인공위성 보고 먼저 쏘겠다. 이렇게 돼야지 김정은이가 못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이가 핵무기 가지고 협박하면 어떡하지? 제가 이거는 뭐 장담하는데 그 가능성 0%라고 보면 돼요. 캠프 험프리스를 미국령 군사도시가 돼버리고 거기에 최소한 20만 명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 또 다른 이제 도시가 막 엮여서 이제 있는데 그 앞에다가 핵무기를 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이 선제 핵무기를 갖다 놔가지고 김정은에게 엄두도 못 내게 만들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미군은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정은이 핵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나 이거 쫙 보려고. 완전히 막 스캔 쫙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성공단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국제제재 풀린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들어가는데, 개성공단 들어갈 때 이 방식 다 바꿔야 돼요. 시장 경제로 들어가야지, 김정은이 졸개들 들어와가지고요, 그 돈만 주면요, 그거 다 김정은 상남용으로 가거든요. 개성공단의 운영 방식을 완벽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미군이 들어갈 때, 우리 같이 따라 들어갈 때, 그걸 잘 풀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왜 북한 노동자한테 준 돈 중에 50%를 김정은에 갖다 바치냐. 이런 식으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는. 아예 니네들 자본주의 화폐에서 북한에서 니네가 투자하고 5대5 투자, 6대4 투자해가지고 시장경제 보급하겠다. 그거 아니면 개성공단 없애야 돼요. 지금 경동영이가 하겠다는 거는 김정은에게 돈 갖다 바치겠다는 거냐. 그따위 개성공단을 하면 안 돼요. 그따위 개성공단은. 그거는 북한 주민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개성공단 오래 유지도 안 돼. 이제 북한에 마치 그 초기 그 등소평 때 했던 이 자본주의 그리고 초기 소련 붕괴되고 했던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 전제로 우리가 개성공단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을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보급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가능할 거라 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중국의 중자도 안 나왔잖아요? 그냥 이거는 미국하고의 남북한과의 문제, 특히 이건 거의 남북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에다가 미국 20만 명 들어오고 핵무기 갖다 놓는 게 북한 김정은의 핵도발 억지력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근데 이게 현실화됐을 때 가장 놀랄 쪽은 중국이죠. 아니, 이거는 평택에 아예 미국령 군사도시가 들어오고, 거기에 핵무기가 들어오고, 심지어 평양도 핵무기가 있잖아. 평양도. 평양은 북경하고 이게 39도 위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오산에서 때리는 것보다 평양에서 때리는 게 더 빨리 간다는 얘기잖아요. 북경에다. 그러면 이 중국은 심장하고 머리 양쪽을 얻어터지게 돼 있어요. 이거. 평양과 이 평택의 핵하고 양쪽 다 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잖아요. 평양도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평택은 뭐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으니까 중국은 그냥 완전 이건 뭐 멱살을 잡힌 꼴이 되는데 특히 이제 핵이 아니어도 핵무기가 아니어도 평택과 오산의 미군의 모든 전략자산 화력은 중국으로 가게 돼 있죠. 이 정도로 김정은과 타협이 됐는데 이 평택 기지가 김정은을 때리러 가는 것보단 아마 북경을 때리러 가는 훈련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거? 거의 뭐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전략자산들이 그냥 막 북경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은 대만을 선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내가 이거 아까 김도현 대사하고 잠깐 상의했는데 이분은 외교관 내에서요 자주파예요, 자주파. 그러니까 한미동맹파 자주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교부 내 한미동맹파라는 얘기는요 그냥 미국에 줄 서가지고 출산하겠다는 놈들이기 때문에 김도현 대사가 친중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에 이 엉망진창이니까 외교부 내 이 한미동맹파라는 놈들은 그래서 자주파인데 자주파의 시각으로 봐도 이거 된다. 이거 할 필요 있다. 다만 대만하고 이 중국 붙었을 때 만약에 평택기지가 중국을 치려고 했을 때 우리 여탈해 했을 때 그건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전시작 조건 문제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땐 이 수준 들어오면은 중국이 대만을 칠 엄두도 못 냅니다. 평양하고 평택에서 겨누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이건 끝난다고 봐요. 오히려 괌, 일본, 대만 저지 라인보다 이게 더 무섭죠, 중국은. 그리고 이런 판이 벌어지면 러시아는 무조건 이 중국하고 이제 떨어지고 남북한이랑 손잡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랑 붙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 이렇게 되면. 그럼 중국은 어떤 꼴이 됐냐? 위에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 평택하고 평양도 핵이 있어. 그리고 이 남쪽에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핵이 있어. 핵 공격할 수 있는 이 국가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거 그냥 중국은 한마디로 그냥 포위가 돼버리는 거야. 포위가 돼버리는 거. 이걸 지금 트럼프가 판을 짠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 이건 트럼프만의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 나왔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독재자를 죽인다기보다는 그 독재자가 미국 편에 서가지고 국제 정세를 안정화시킬 수만 있으면 그대로 가겠다는 게 원래 트럼프의 철학이야. 정치 철학에.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많이 깐 게 부시가 후세인 날려버린 거거든요. 이거 왜 날렸냐. 후세인 날려가지고 지금 중동이 똑바로 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안 치려고 그러잖아요. 이란 정권 교체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김정은도 레짐 체인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김정은 레짐 체인지 하지 않는 대신에 김정은의 핵무기를 방향을 워싱턴이 아닌 북경으로 돌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핑계 대고 평택이라도 핵 갖다 놓겠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창의력이죠. 제가 이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니까 내가 이 트럼프가 하는 구상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이 정기재나 조갑자한테 물어보세요. 이따위로 얘기하나 이거. 아마 정기재 조갑자는요. 김정은과 야합하는 트럼프 때려 죽이자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 정기재 조갑자뿐이 아니라 그 공부 안 하고 그냥 우리 전경련이 써준 거만 읽어대는 그놈들 다 트럼프 김정은과 야합했다 이러고 나올 거야. 보수에서 한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이제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위협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미국은 김정은을 정권 교체하려면요. 이게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서 들어와야 되거든. 저 바다 건너서. 후세를 한번 갈아쳤다가 얼마나 미국이 손을 봤어. 근데 중국 시진핑은 어느 순간에 김정은 죽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두 놈 다 사기꾼들 아니어서 사기꾼? 두 놈이 김정은을 정권 교체하고 북한하고 사실상 남한까지도 중국에 넘겨주는 논의 했다니까? 오바마하고 시진핑이? 이 논의까지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겁먹고 벌벌벌 떤 거지, 시진핑한테.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가 되는 겁니다. 시진핑이 김정은 정권 교체 못해요. 이 구도에서는. 그리고 한국도 평택에 미국의 군사도시가 들어오는데 일단 북한 침공은 끝이고 이건 뭐 혹시 모르겠어. 그냥 북한이 이재명이 꼴 보기 싫어서 서울에 이재명 목 따러 들어올 그거는 모르겠어. 그냥 한 특수부대 와가지고 전면전은 이건 뭐 미국 바로 이 수도권 밑에 평택이라는데 미국인들이 20만 명 사는데 어디다 대고 전쟁을 들어옵니까 이거. 중국도 뭐 어림도 없죠. 중국도 뭐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 치지 않는 한은 중국이 여기 한국을 친다는 건 이제 어림도 없죠. 이것도 한국은 이제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뭐 가장 그 안보가 이제 확실히 보장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저기 유럽 애들 지금 푸틴한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쳐들어올까봐. 근데 이 구도에서는 푸틴은 원래 한국을 칠 생각도 없지만 북한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어디든 중국이든 한국을 칠 엄두를 못 내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미군이 핵관리에 북한 들어갈 때 북한의 시장경제를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보급할 기회를 갖고 있고 사실 우리는 그러면요 시장경제로 밀고 들어가면서 김정은이를 돌려세우든지 그놈을 치든지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김정은이 레짐 체인지 들어가면 되죠.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최대 문제는 중국이 이거를 결사반대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중국 목을 치자는 건데. 근데 내가 볼 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중국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버릴 겁니다. 얘네들은. 그 문제는 한국이죠. 평택을 미국 군사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시진핑이가 누구를 걸고 넘어지겠어요? 이재명이 가지고 이제 너 이재명이 너 이거 못 막으면 죽어 너 그동안 우리한테 받아먹은 거 다 까? 이렇게 갈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이건 북한이 이제 살 수 있는 길인데 이재명이가 중국한테 지령벌이 이거 막고 있다? 그럼 김정은이가 이재명을 날려버리겠죠. 너 뇌물 같은 거 너 내가 영수증 까봐?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진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좌판에서 종북과 이 친중이 갈라서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종북과 친중이 다릅니다. 종북은 뿌리가 있는 애들이고 친중은 어찌 보면은
저 윤어게인이나 이런 놈들처럼 뉴라이트 같은 놈들처럼 뿌리 없이 중국 권력에 붙은 놈들이 친중이고, 아주 종북은 오랜 거의 뭐 박헌영, 김일성 때부터 이용은 어쨌든 그게 잘못된 뿌리고 뭐고 뿌리가 있는 애들이고, 친중은 그냥 갖다 붙은 놈들이에요. 시진핑 돈 쳐먹고 붙은 놈들이에요, 이거. 윤어게인하고 똑같은 놈들이죠, 보수로 따지면. 이게 갈라서게 되죠. 근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게, 김현지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짙게 간첩으로 보고 있었는데, 김현지가 과연 친중이냐 뭐냐. 어? 이재명은 중국이 겁주면 바로 중국처럼 움직이겠지. 근데 김현지가 여기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가, 왜냐면 아직까지도 김현지는 정체가 불분명하잖아. 근데 그 박원석이 이게 정의당, 김현지가 NL도 아니고 PD도 아니고 21세기 학생연대라는 친좌파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알아요. 제가 그 사람도 대학 들어갔을 때 내가 제일 극혐했던 놈들이 21세기 학생연대는 신좌파 애들이야. 난 차라리 마르크스 구파나 종북파들하고는 얘기 잘 돼. 왜? 얘네들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사기는 안 쳐요. 근데 이 갑자기 새롭게 튀어나온 놈들은 기회주의적 근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내가 제일 혐오한 놈들이 21세기 학생연대거든? 이제 그놈들이 이제 따지고 보면 친중이 되는 거죠. 그놈들이 친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김현지가 진짜 21세기 학생연대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거기서 그러면은 얘가 친중일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만약에 황인욱 중부간첩단 라인이면은 얘는 정복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재명의 운명이 크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김현지는 정체를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아마 친중 쉐시하고 다니다가 그냥 지도서도 모르게 아마 그 김정은이한테 갈 겁니다, 아마. 또 반대로 이거 설치면서 또 이거 숟가락 대고 다니면 지도서도 모르게 아마 시진핑한테 죽을 거고.